바야흐로 천만 노인 시대가 왔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또 급격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삶의 질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준비가 부재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내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뜻과 노력을 통해서 노인으로서의 삶을 좀 더 품위 있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웰다잉이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봐도 참 즐겁고 의미가 많이 새겨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두 노인네가 치료를 포기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자 하는 일을 주제로 한 것이죠. 버킷리스트라는 명칭 자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죽는 순간, 이 바로 버킷, 그 동이를 발로 차 버리는 순간인데 그 이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버킷리스트에는 아주 돈이 많아야 하거나 또는 뭐 건강해야 하는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스탕 셀비로 카레이싱 하기라든가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든가 뭐 로마, 홍콩, 타지마할 여행하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쉽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새봄을 맞이해서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참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초고령 사회에 천만 노인들이 자신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좀 설명해 주는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산층의 기준을 빌려다가 멋진 노년 생활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의 기준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죠.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멋진 노년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자락이 바로 프랑스의 기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 개 정도는 외국어를 할 수 있고 또 테레비로 빌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뛰는 스포츠도 하나쯤 할 줄 알아야 되고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하나 있고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할 수 있고 또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하는 일입니다. 돈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그 자세 또 그러한 도전을 북돋우는 사회 환경이야말로 멋진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한참을 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멈춰 서서 돌아서서 무언가를 기다린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내가 너무 빨리 뛰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 영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나눠지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디안들의 풍습처럼 노인이라는 것, 나이 먹었다는 것은 열심히 달려온 길을 멈춰서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리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한 다지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를 고은 시인은
그 꽃이라는 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나이 먹었다는 것은 바로 멈춰서서 돌아보고 차근차근 올라온 길을 내려갈 때 보이는 여유, 깊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웰다잉을 실천한 분들이 그 몇 분 소개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십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돌아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노력을 하셨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고 수의도 따로 마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했던 승복이 바로 수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웰다잉의 문화 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극복이 된 문화, 더 이상 홍보와 계몽이 필요 없는 문화가 바로 화장 문화입니다. 이 화장 문화가 오늘날 이렇게 자리 잡게 된 데에는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의 창업자 최정현 회장님의 역할이 크셨습니다. 화장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500억의 사재를 들여서 화장장을 지어서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기 때문에 웰다잉의 과제 중에서 유일하게 해결된 과제가 화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춘희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옥탑방에 전세금을 전부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기증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작은 등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이외에 또 내 죽음과 관련돼서 내가 결정할 일이 이 장례 문화에 대한 일입니다. 저는 꼭 염을 하고 수의를 입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양복이든 한복이든 그런 옷을 입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비싼 관, 내일이면 땅에 묻히거나 또 화장장 불 속에 들어갈 텐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가족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검소하게 관을 쓰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당부하면 자녀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데 생기는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하고 싶은 것이 조문보 또는 조문보로 사용할 수 있는 상해보를 만드는 일입니다. 작은 두세 페이지의 공간이지만 거기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일, 즐거웠던 일, 하고 싶었던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을 기록하면 이 작은 종이 소책자 하나가 나를 조문한 분들에게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볍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 장례 문화가 추모가 있는 장례 문화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해 보는 일은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명에 대한 결정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내 재산과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언장 쓰기 일입니다.
우리는 유언장을 아무도 안 씁니다.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쓴다 그러는데 우리는 1%도 안 쓰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흔히들 유언장을 쓰라 그러면 재벌들이나 쓰는 거지 무슨 우리 서민들이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벌들도 안 써서 상속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언장을 안 쓰게 될까요? 지난 수만 년 동안 수천 년의 우리 인류 역사상 쓸 일이 없었습니다. 물려줄 거라고는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조각집 한 칸 누구에게 쪼개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안 쓰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이혼소송 강국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혼소송을 상속재판이 훨씬 앞지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다 유언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유언장을 쓰게 되면 상속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상속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 백신입니다. 유언장을 또 써야 할 이유가 1인 가구가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유언장을 안 쓰면 내 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이 엉뚱한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한 친척, 조카들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재산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뜻대로 쓰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웰다잉의 설계도로서도 유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이 한 번 멈춰줘서 내 영혼이 내 몸과 떨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일, 그것이 바로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고 유언장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삶이 보다 의미 있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도 유언장은 반드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의 대표적인 방식, 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중요한 게 이 내용 전체를 직접 내가 펜으로 써야 합니다. 연월일, 성명, 주소, 그리고 내가 상속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주소, 또 몇 평인지 어떤 건지 하는 내용물을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됩니다. 타이핑을 하거나 인쇄물로 하고 이름만 자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이 유언장을 언제 쓰느냐 항상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쓰시면 됩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쓸 때입니다. 지금 쓰지 않고 미뤄 놓으면 영원히 못 쓰기가 쉽습니다.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언장은 건강할 때 맑은 정신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없어집니다. 유언장을 안 쓰면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내가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저렇게 부유한 자녀는 내가 상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푼도 넘겨주지 않겠다. 그 주장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어도 법상
유류분을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얼마 전에 불효자 해류나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불효한 자식에게는 재산을 안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언장에 또박또박 써야 합니다. 불효자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도 유언장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내 뜻대로 내 소중한 재산을 쓰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꼭 써야 합니다. 유언장을 쓰다 보면 이 소중한 재산의 한 10%쯤은 또는 1%쯤은 어디 좋은 일에 쓰면 어떨까?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먹고 살려고 못했던 일, 그것이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일이든 음악에 대한 그 재능 있는 어린이를 키우는 일이든 어려운 나라의 가난한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일이든 좋은 일에 쓰도록 한번 생각해보고 유산 기부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철왕보다도 자선 기부의 왕으로 더 유명했던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부자로서 사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부자로 죽는 건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뜻있게 아름답게 쓰는 것에 대해서 작은 관심과 고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쓰기, 또 내 재산에 대한 결정으로서 유언장 쓰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밖에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 작성하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쓰기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는 아예 캠페인의 명칭을 유언장 쓰기에서 유언장 써보기로 바꿨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시자. 가볍게, 쉽게, 부담 없이 쓰면 좋다. 써서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려도 되고 내년에 새로 고쳐도 된다. 부담 없이 써보십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유언장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보면은 뭔가 흡족지 않고 또 새롭게 더 좋은 뜻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장래에 대한 내 의향서를 쓰는 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할지 여부도 고민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후견인 정하기는 아주 낯선 용어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노인 시대는 바로 백만 치매 환자 시대를 얘기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내 뜻을 존중해서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줄 후견 역할을 해줄 사람을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일,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데 이런 것은 꼭 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잘 준비하고 잘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청년기의 삶, 또 활동기, 장년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의 삶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도, 노년기의 삶도 내 뜻대로 잘 준비하고 결정해서 진지하게 실천함으로써 내 삶이 당당해지고 천만 노인을 안고 가는 초고령 사회가 된 우리 사회도 보다 품위 있고 통합되고 또 활기찬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웰다잉 문화가 우리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